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금 업무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과장님은 증인선서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교통과장 신대범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증인 신대범.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김춘호 담당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재강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최종화 담당입니다. 도시재생 김정현 담당입니다. 개발행위 최보경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지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지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40 양구군 기본계획 및 2025 군관리계획 개정 및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단위의 우리군 도시계획 기본 방향 정립과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와 계획인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되면 강원도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양구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난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적성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이 용역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되는 기초조사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입니다. 설치 불가 지역인 3개소 정림교 산림조합 송청택지 삼거리 부근 게시대를 제외한 9개소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해안분지의 가치 제고를 위해 현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유지 매각과 관련되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구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대 변화와 도시 문제를 특화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 마련 용역으로 국토부 승인 사업입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의 응모 기반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주 계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사업도 12월 내 모두 완료하여 군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구군 송청리 주차장 개설 공사입니다. 주차장은 주차돼서 41대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입니다. 강우 또는 강설 시 미끄러운 하강암 경계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강암 경계석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버스 정류장 10개소, 횡단보도 31곳에 대하여 총 길이 566m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유지 보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4km 16개소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은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가지 우수바지 준설 공사입니다.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의 우수바지를 준설하는 것으로 우기 전인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춘천 속초 간 93.7km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2,840억 원입니다. 공사는 총 8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양구군 공사구간은 4구간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까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각 부분별 진행에 따른 협의 시 양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연계 역세권 조성입니다. 춘천 속초 철도 역세 일원에 대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능력, 마스터 플랜 수립 능력, 앵커 시설 발굴 기본 구상 능력을 완료하고 벤치마킹,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이 추진되도록 연구하고 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업체인 현대운수의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의 노선이 있으며 총 9억 7,5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택배 미배달 취약지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택배가 배달되지 않는 오지마을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택배 지원 서비스로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7개 마을입니다. 지난 2월 양구군 지역 자활센터와 택배 영업소 간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배 물량은 처음보다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원활히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행복마을 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업체 신보리 마을의 동면의용 소방대, 해안면 만들이 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4회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산면 행복마을 버스 운영 추진을 방산면과 협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8개 마을 565가구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홍보 등 운영에 철저하게 하여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26명이 반납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양구 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시작하여 현재까지 2,413세대 발급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확대입니다. 택시 선진화 지원으로 노후택시 대차 지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 노후된 방범 표시 등 교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양구군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신체 장애 및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대를 증차 지원하고 10월 기준 총 4,35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 경고 문자를 제공하여 자신의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 주차 지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시스템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기준 1,638명이 가입하였고 알림 문자 72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단속 구간은 29개 구간으로 차량 1대, CCTV 7개,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정차를 단속하되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통 행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차량 등록 현황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강화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강화 사업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전멸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호 과속기 22개를 9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를 완료하고 강원지방결정청에 시설을 인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신호등 보수,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50개소 2,943명에 대하여 양구군 노인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부수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주차권 홍보를 강화하고 주차 관련 친절 응대와 정확하고 투명한 주차 요금이 징수되도록 교육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용화 삼거리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화 삼거리 및 광장 등 주변 시설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용화 삼거리 이론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인 군장교 만남의 쉼터 사업은 강원도로부터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군 어깨동무센터 1층은 킬러 콘텐츠로 별난방 사업 공모를 통해 운영 예정이고 2층은 민군 협력계에서 스크린 야구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방산면 경관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화 삼거리 사업에 이어 방산면 현리 장평리 일원의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마쳤으며 금월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 방침은 사업 예산을 내년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계획으로 우리 군도 이와 연계하여 추경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뒷골목 공원화 사업 및 도심 뒷골목 정비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잔액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균형 잡힌 인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지 전용 298건, 개발행위 332건 등 총 630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토지 개발 행위 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 혐의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 심사 청구 제도 홍보와 개발행위 허가 안내 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의 규모, 고의성, 주변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분하고 준공기한을 사전에 예고하여 불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추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3쪽에 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구축 사업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경고를 1차 문자로 경고를 해준다는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고 있는데 단속 지역에 차가 들어가면은 알림 서비스를 문자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 정차를 위반했으니까 차를 빼라는 그 알림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단속 지역이니까 다른 곳을 빼라고. 예. 그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니까 빨리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방산면 경관 명품화 사업 요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 지금 남면 그 경관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 예, 그런 사업에 지금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용화 상거리 이어서 이제 방산면 현리 장평리 사업에 일원에 예. 경관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도자기 백자를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거의 끝나갔고 지금 현장 심사하고 서류 심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 사업인가? 명칭만 공모 사업이 초롱 하천 양구 인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 거 이제 거의 끝나면서 방산 걸 이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작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190억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195? 아, 이건 저거구나. 예, 그러면 내년에 시작한다 이 얘기죠? 예, 내년에 지금 시작을 예정이 있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확보를 제2대 추경 때 도에서는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대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예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0쪽에 우리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구간에 우리 야천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야천 구간이 토공으로 사업이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춘천 속초간 철도 공사 중에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9인데 지금 야천리 지금 지나가는 구역이 지금 토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교량을 설치하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철도공단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좀 반영 좀 해달라 이렇게 보고 제출을 했는데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저희 그 구간이 지금 900m 되는데 500m, 400m 이제 그 농경지 구간이 한 500m고 그다음에 도로 건너서 용화 인제 방향계 한 400m가 되는데 그 400m는 그 토공이 한 5-6m밖에 안 돼서 교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될 수가 없고 거기는 기술적으로. 근데 이쪽 500m 구간은 지금 토공 구간이 한 10에서 13m 돼서 교량 설치는 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그 토공으로 교량으로 할 경우 일단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봤더니 지금 교량으로 할 경우에 그 일조고 좀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155% 지금 이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을 건너가는 그 도로 구간만 교량으로 40m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경관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마을을 그렇게 이게 두동강을 내가면서 경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강경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공사 시작하기 전 처음부터 이거 강경 대응해야지 그냥 그쪽의 얘기 예산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거 대대로 진짜 욕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철도공단에서 명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적극이나마는 지금 다 주민들은 다 반대거든요. 예, 의견 지금 수렴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공사 시작하면 이 정말 뭐 번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예, 움직여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좀 실설 설계 중에 있는데 적극 방향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뭐 너무 좀 힘이 들다, 우리 주민들, 일반 주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강경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적극 방향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주민들의 저기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자고요. 그리고 23쪽입니다. 우리 방산면에 행복 마을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언제부터 좀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에 있는데 언제부터 진행이 좀 될 수 있는지요? 이거는 그 방산면 행복마을버스는 내년도 사업이라서 예. 지금 1차적으로는 방산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심퍼리 마을이라든지 동면의용소방대라든지 뭐 마을에서 하는데 지금 방산에서는 지금 그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가 현재는 좀 지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산면과 협의해서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4쪽에 희망 택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감사 자료가 13쪽인데요. 우리 이 버스 승강장 있죠, 금왕리. 네. 금왕리 버스 승강장에서부터 또 어느 승강장이든 간에 이 구간이 희망택시 이 지원받는 구간이 400m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400m 사실 우리 보고 걸으라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걷게 되나요? 걷게 되지 않거든요. 그 400m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내를 양구 읍을 나올 때는 꼭 볼 일이 있거나 병원을 이용할 때인데 장을 보면은 물건을 사니까 물건을 들어야 되고 병원을 올 때는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오는 분들인데 400m라는 그 기준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걷기가. 그래서 이 구간을 단축을 시켜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도 400m 걸으라면 사실 안 걷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 걸으려고 들죠. 근데 고령이신 분들이 물건 들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나오고 그럴 때 400m 이내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400m 이후여야만 희망택시가 혜택이 되니까 400m 이내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류장까지 걸어오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희망택시에 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답변 없으신가요?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는 지금 도내에서 전체 시군에 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타 시군의 그 거리 기준은 지금 750, 뭐 700, 60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가 400m이기 때문에 제일 지금 혜택을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 우리 양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단 그래도 저 정구장에서 제일 그래도 가깝게 지어서 제일 혜택을 많이 주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더 줄여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고령자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장애인 콜택시 쭉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좀 많이 좀 연계 좀 시켜드리고 있고 네. 하여튼 좀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이용자에 대한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거는 좀 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면 고령 운전자분들이 반납을 하겠나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 택시하고 연계해서라도 예, 사업을 좀 더 완화시켜서 또 거리가 400m는 사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한 200m든 이렇게 좀 거리 조정을 하셔서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걷기 힘드신 고령자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 농어촌 버스랑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희망택시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한 거의 6억 듭니다. 근데 지금 거리만 자꾸 이게 축소 혜택을 주는 건 뭐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신중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주민이 네,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좀 드리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우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청우리 마을 회관이 이제 개소식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주차시키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있죠.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거기를 지금 자갈로 갖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나요? 청우리 마을에 간. 예, 청우리 마을 회관 있죠. 예. 예, 터널 넘어가면 상령 터널 넘어가면 네. 청우리 마을. 예, 거기는 안 가보셨나 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마을 회관이 얼마 전에 이제 개소식했는데 그 옆에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자갈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걸 주차 공간을 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민들의 저 공통된 의견이면 저희들이 검토. 예, 예. 그런데 이 자갈로 깔아놓다 보니까 경계선 옆으로는 풀이 많이 자라서 막 이렇게 보기에도 되게 안 좋고 마을 회관 근처 그 지금 사업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주차 시설은 이제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건데 예, 그 건설과의 그 지역개발 그건 사업. 건설 거예요? 네, 지역개발 사업의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저 희망택시나 또 여기 방산에 마을버스 그런 거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하실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인이 한 가지만 과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걸어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나요? 차 타고 왔습니다. 예?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까? 저는 걸어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차 가져오시면서 보건소 앞에 혹시나 우리 저기 PCR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보셨나요? 못 보셨? 차 타고 있으면 못 보셨겠다. 지금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 PCR 검사 하시러 오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주차장을 좀 어떻게 좀 임시 주차장이라도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보건소는 어차피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좀 바라게도 쳐놨고 거기를 좀 어떻게 좀 우리 보건소 앞에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계속 저도 이제 뭐 우리 의회 직원분이 한번 걸리셔가지고 계속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저는 걸어가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오셨던 분 차를 주차를 못 해가지고 계속 도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그 앞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건너편에 공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직원분들이 조금 저기 출근 시간에 거기다 안 세우고 일부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PCR 검사하는 동안에는 그쪽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좀 근심 때문에 왔던 분들이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서도 뭐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이나 사전에 다 교감이 있어서 다 되지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가장 우리 PCR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해주고 직원분들이 보건소 직원분들만 가지고는 행정력이 워낙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그냥 와서 검사 받으러 왔으니까 받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담아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아침에 차 세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떻게라도 뭐 이렇게 좀 안내라도 해줘가지고 우리 보건소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어떻게 좀 공간을 비워서라도 거기다 차 세우게 안내라도 해줘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무척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 관리를 하시고 주차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그 PCR 검사 그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좀 개방을 해서 활용하고 건너편에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교육청 주차장이라도 안내를 해서라도 거기서 갖다 세워놓고 오시면 뭐 이렇게 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 물론 아침에 월요일도 출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아침 일찍 와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서 그런 행동을 좀 펼쳐주시는 게 주민들을 위한 그 삶의 제 뭔가 좀 나아지는 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대처를 했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붐비고 있는데 근청 내 주차장은 또 다른 부서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좀 장기적, 뭐 중기적이라고 볼까 아니면 2023년도에 지금 보건소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좀 4층짜리 그 타워 주차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주차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오늘 제가 6일 날인데 그 앞에 보건소 앞에 6일 날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 요일제 붙였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분들 다 주차장 다 갖다 세웠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그런 지금 거 관리부서하고 우리 진짜 행정에서 지켜줘야 돼. 차량 요일제 왜 써놨습니까 거기다? 요일제 써놓고선 지하 주차장에다 6번인데 6번 다 세워놨어요. 그거 못하라 합니까? 그거 치워버리세요 그럼. 되지도 않는 행정을 못하라 하십니까 그거. 차량 요일제 군청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세요. 하지도 않는 요일제 못하라 세워놓습니까 그거. 정말 이거 우리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저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지키라고 방송하면서 차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먼저 자각심을 보여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가게끔 해야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 추워서 떨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거기 지금 PCR 검사 받으러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 어느 자식 하나가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진짜 반성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석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진짜 밑에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큰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선서 건설과장 정재상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쪽 과장님. 네, 거기서 보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정재상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별 담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정병용 담당입니다. 방제관리 김희진 담당입니다. 하천관리 신문섭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조형택 담당입니다. 우리 지역개발 담당님은 병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덕곡교 재가설과
제방 430m, 고정보 제가설 1개소와 접속도로 311m라는 75억 9,200만 원을 해서 현재 공법심의와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발주가 2021년 11월에 계약됐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에는 현장 사무실 설치를 12월, 편입되는 면적 24,989평방미터에 대한 보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집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2016년 8월부터 2022년 내년 6월까지 하는 작업으로서 현재 추진 시적으로서는 행정대지평으로 송일여시에 대한 건물을 해체할 예정이며 그 위에 정경자 씨와 김동호 씨에 대한 부동산 명도 소송 판결을 추진에 의해서 향후에 토공 작업을 12월 중에 하다가 내년 6월까지는 호환 포장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무령 현수교 양구 104호선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입니다. 현수교 335m와 접속도로 1.6km입니다. 총사업비 127억 2,100만 원으로서 현재 1차 분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을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2차분 추진에 2001년 3월부터 한국산업개발에서 계속해서 한 사업으로 주 케이블, 행어 케이블 설치를 12월, 공사 준공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경관과 조경공사, 시제공사, 주차장과 현수교 구조물 공을 2002년 5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44개소 중에 2월 된 사업 중에 41건은 준공 처리되었으며 다만 개선 복구 공사로 해안에 있는 청량골천과 수해골천, 상명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해 이양 사업으로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2,920m 정도를 2.92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9억 5,100만 원으로서 지금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는 완료하였고 소규모 영향평가와 토지일 조사,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년 6월에 하면 양구군에서 공사 시행을 6월 이후부터 추진토록 해서 2023년에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정림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에서 공사가 준공이 거의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과 마무리를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44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정비사업입니다. 가차천과 객골천, 후곡천으로서 현재 가차천과 객골토천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현재 서천 후곡천에 대해서는 공정률 5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2022년 신규 대상지인 용호천과 용하천 실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은 5월 중에 추진토록 해서 2023년 10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취약 미정비 소하천 공내천 긴급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이상에서 이제 거의 지금 80%까지 돼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공사 준공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산면 지역 2기 극복 프로젝트 지방하천 하천 구역선 부분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 양령에 대한 등기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안에 토지 양려 등기 완료 후 토지를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수 소통 지작물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0년 연말까지 되는 사업으로서 서천, 수입천, 죽곡천, 공주천, 도사천, 유마리천 등 전체 대소수에 대한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두 마무리하고 2022년 유수소통 지정물에 대한 조사 및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상 정비와 차수벽 설치, 하상 보공에 대한 사업인데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억 100만 원으로서 2002년 예산 7천만 원과 해서 현재 모든 사업의 연중으로 수시로 사업에 대해서 예초 작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 등 기타 제초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수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도 6호선 금악 2지구 극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24억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그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강원도에서 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를 11월 중에 했으며 공사 추진은 연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고대 3지구 극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마찬가지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15억으로 현재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를 한 상태에서 공사 추진은 올 연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오미 6지구 극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전체분 공정률의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90%의 공정률을 금해분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고 경과농농가 구조물 추진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평화교 개설 공사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서 교량 127m, 접속도로 162m를 하는 102억에 대한 사업비로서 현재 군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보완 중에 있고 교량 경강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마침해서 공사 발주와 보상 추진은 2021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서 관내 지방도 구간 자전거 도로 조성 11.1km를 71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 및 계약 심사를 하고 있고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요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예정은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동명 원당리 소나무길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 및 준공에 대한 것은 2006년 3월 15일부터 9월 10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정중앙면 도촌리 시리원 전문대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 공사 마찬가지로 7월 2일 날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급 농어촌도로 312호선 동수리 확보장 공사입니다. 현재 축구 설치 및 골재 포설, 박스 설치 중에서 공정률은 70%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 고대리 상거리에 대한 해종교차로 사업으로서 2021년 6월 20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2021년 6월 20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모두가 이제 완료가 됐지만 사업 추진 중에 추진 사항에는 도로시설 및 정비를 연중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현재 이홀돼 있는 동수리 도로 확보장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지구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 용역을 2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한국노총공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3월 하여 2024년 12월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상지는 양구 반대리 외에 황강리, 구암리, 송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물이라든가 배수로에 대한 노후된 것은 모두 조사하여 50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내년 2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으로서는 토지장 소유주 협의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장 위치는 양구 국리산 5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신청은 12월에 하겠습니다. 장기 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 63억 중에 2021년 사업비 15억 2,500만 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양급의 2개소, 동면 1개소, 도정정면 5개소, 방산면 1개소의 공고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1이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4년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6월에 받았으니까 향후에는 사업 시행을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향후 2021년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수요되는 수요공정 8건과 추진 중인 7건, 불추진되는 한 건에 대한 수요자 1인 가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중에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추가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7억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추진 실적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지 조사와 이음도 평가 등을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내년 10월까지 하고 이음도 평가 및 이음시설에 대한 지정은 2022년 내년 연말까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은 2023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극과 국토정정면, 방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38개리에 대해서 8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추진 실적으로서는
소양강땡 주변에 완료되어 있는 상계리와 추진 중인 게 19개리가 있습니다. 병해댐 주변 지역에 추진 중인 건 5개리입니다. 하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완료가 2개리고 추진 중인 2개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마무리는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계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입니다. 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시행하실 때 그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뭐 이렇게 마을 이장님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분들 같이 나가서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민원인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마이크 앞에다 갖다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민원인이 거기 건의까지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규정이 있다 보니까 1인 수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배제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옆집에 대한 민원 처리 관계가 모두 있는데 서로에 대한 좀 믿음이 좀 있어야 하는데 거기 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협화음이 좀 있는데 그런 민원을 좀 처리하는 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해야 하지 않나 이런 건 있습니다. 정확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거기 사시면서 느낀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내가 왜 이게 필요해서 요걸 했는지 이런 거기 사시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으로다가 개인의 판단으로다가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민원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일단 많이 중시하시고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 다음 민원까지 좀 발생 억제 조건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옆 주변하고 또 트러블이 생겨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이게 연계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행정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마을 주민들도 옆집 대인관계에서 좀 더 소홀해지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분 저분 다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기가 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민원 내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주 여건에 대한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서 그 민원인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정확하게 처리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33쪽에요. 군도 정비사업 쪽에서 이제 차선 도색이 나옵니다. 이게 차선 도색은 양구 군에서 국도, 군도 뭐 다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군도와 농어촌도로. 농어촌 군도요. 예, 근데 지방도 국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마을에 차가 한 대, 두 대밖에 없을 당시에 차선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한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씩 이제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 20년 전 차도 그러는 형태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 같은 게 좀 높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추월 금지 구역이라든가 마을 집 이런 포장에 도로가 황색 실선이 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전 그대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마을 형성된 지역에서 예전에는 차 한 대만 있어도 그 마을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거주에 차 몇십 대씩 차량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가속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제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도 차선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법 조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되게 차후에도 차선 도색하실 때 그런 쪽에 반영을 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선을 가운데 중앙선을 긋는 거는 다 그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수를 해서 우리가 도색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 그 우리가 가변 차선이라든가 이런 노면 표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을 안길에도 표시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너무 오래된 규정을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남면 쪽, 뭐 이런 송우리 쪽 이런 데도 보면은 아주 예전에 그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좀 차선을 도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밖으로 나오신 분들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냥 저희 다니는데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 침범으로다가 과실을 거의 100% 정도 이제 자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촌에서는 뭐 어르신들 운전하시고 이런데 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차 끌고 다니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동준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 그 본 의원이 그 상무령 현수교에 관심이 당초부터 많았었는데 그 진행 상황 좀 한 번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수교에 대해서는 그 주 케이블과 이제 수주를 하는 행어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설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그 지금 동절길에서 저희들이 그 어때요? 선박이라든가 이런 접근로에 대한 게 좀 안전 사고에 좀 우려가 좀 큰다 그랬는데 케이블에 대한 설치는 모두가 이제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밑에 데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 도면을 내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나중에 자료를 좀 한 번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양구군에서 이게 저 직곡지구, 직곡지구 사업을 이게 계속 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뭐야? 벌써 5년째잖아 이거. 벌써 이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정경여 씨나 그다음에 이제 송일러 씨도 그렇고 김동호 씨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농도 가처분까지 해서 소송을 판결을 올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행정 대집행을 해서 지금 송일러 씨 같은 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우리가 대체를 해서 다른 데로 다 이전을 시켰고요. 12월 중에는 중순경에는 송일러 씨 한우로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씨 쪽에 있는 거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추가 건물에 대한 구입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보상가에 대한 것을 서로 이제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다 양구 군민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택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끝까지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실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네, 의회련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네, 먼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그 청우리 마을, 네, 거기가 신생 마을이다 보니까 너무 그 마을 기금도 없고 또 뭐 손대야 할 부분 또 뭐 시정돼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 동네 이장님이 참 애가 달아 하시고는 점이 많거든요. 그 이제 거기 그 마을 회관도 사실은 다른 마을 회관에 비하면 아주 뭐 좀 협소하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마을회관이 번듯하게 잘 지어진 거는 아닌 거는 다 인정할 겁니다. 저도 그 마을회관 그 개소식 때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두루두루 많이 살펴주셔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왜 그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여러모로 좀 살펴서 많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자갈로 깔려 있는 부분, 예,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마을 주차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쪽 이렇게 그 사각면으로 보면은 풀들이 잡초들이 막 자라고, 예, 저기 마을회관 옆인 터에 그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피셔서 주차장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좀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우리 이장님이 한번 찾아오신 적도 있거든요. 여러 건의 중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기금은 조금 여러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주변 마을로 기금에 대한 금액 조정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여러모로 하여튼 예, 마을 어려움은 좀 발전에 하여간 뭐 좋은 방법을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거기가 또 이렇게 산하고 인접 지역이어서 또 위험성 저기 여름에 뭐 장마 때나 이런 때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뭐 예산이 좀 또 다른 이목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거기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또 뭐 특별 관심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저기 새로 마을이 형성되면서는 손봐야 할 곳, 돈이 들어가야 할 곳, 뭐 움직여야 할 곳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라시련님 계십니까? 네. 우리 올겨울 철에 우리 군도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라시련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만 하고 하시죠. 예. 제설 작업 이번에 눈이 조금씩 오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 보니까 연막하시면 제대로 잘 살포가 되고 주민들이 아주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설 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철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 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그 행감특위에 관련된 그 의사 진행 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행감특위 5일차, 실제로는 4일차인데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아 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남은 게 이제 직속기관과 사업소, 재단, 뭐 사업단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재 양구군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37명인가요? 오늘도 2명, 어제 8명, 그저께 8명, 아주 많은 인원이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물론 행감이라는 그 막중한 의회의 업무도 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그 확산 대응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을 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님께서 뭐 우리 행감 일정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의사 일정의 변경에 대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의회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또 우리 집행부하고의 그 이제 서류상으로 대면하자고 하시는 방향은 우리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건설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